안녕하세요. 덕질임장이에요. 다음 주에 센트레빌 라스테리움 영등포에서 아파트 분양하죠. 청약하실 분들 많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같이 저는 여기 모델하우스를 직접 보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두 다 사이버로 임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정을 보시면 월요일 특별 공급, 그다음에 화수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 기타 2순위 이런 거 없겠죠. 넘어가고 모델하우스 얘는 단지 안내 잠깐 볼까요? 설계 보면 이렇게 그래도 나름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두 동밖에 없더라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가로주택 정비여서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는 운동시설 약하게 키즈카페 코인 세탁 이 정도 들어가네요. 시스템은 IoT 시스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요즘 하는 것들 들어가네요. 그리고 세대 안내를 보면 평면 안내 4구가 이렇게 잘 보시면 어이구 여기 확대가 안 되네요. 4구가 이제 이렇게 또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방 2개 거실 하나인데 투베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5, 6을 보시면 3베이 3베이고 5구를 보시면 여기는 4베이 5구가 시내 가점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지금 안전마진이 한 3, 4억 되는 상황이라 그죠? 누가 봐도 5구가 좋으니 마감재 리스트는 여기도 유상이 주택이니까 유상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유상 옵션 벽시트 판넬 유상 옵션 그리고 파우더룸 위에 상판 주방도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은 유상 옵션 그 엔지니어드 스톤 아니면 그 점박이 있죠? 점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트월 유상 옵션 그리고 천장 유상 옵션 그리고 현관 중문 유상 옵션 그리고 북박이장 유상 그리고 드레스룸에 그 문 있죠? 문은 확장했을 때 서비스 확장 안 하면 안 줌. 그리고 북박이장 유상 방들 그리고 냉장고장 확장 시 제공, 아일랜드장 확장 시 제공. 근데 확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제 한다고 봐야죠. 장식장 확장 시 제공. 그리고 주방 가구들은 유상. 그리고 장식장, 주방 외 장식장 이런 것도 유상. 그리고 팬트리, 드레스룸, 세탁 선반 유상, 시스템 가구 유상. 그리고 여기도 그 메트로블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주택에 포함되는 애들은 다 이제 웬만한 거 눈에 보이는 건 다 유상이에요. 그래서 쿡탑 유상, 그리고 어 유상 여기 후드도 2가지 중에 요거가 유상. 그리고 유상이 전기 오븐 여기도 유상. 그리고 냉장고 유상. 에어컨 아직 안 났구나. 빨래 건조대 유상. 그리고 비데 일체형 제가 요거는 유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요거 유상. 그리고 양변기 원피스형 요거 짧은 모양 요것도 유상. 그리고 뭐 비데 유상 다 유상이고 요런 거는 기본 제공되는 것들 그냥 다 유상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별다른 거 없네요. 요 그만 보고 아이고 많기도 하여라. 모델하우스를 볼게요. 모델하우스는 5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관에서 봐야 되니까
여기 지금 현관이거든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5구만 모아를 해놨네요. 보면 현관이 좀 그래도 넓은 편이죠. 현관이 넓은 편이고 신발 수납도 많고 5구 치고는 그죠. 북서울자에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힐스테이트 청량리도 신발 수납은 적었죠. 목도로 들어가면 구조를 보면 이제 목도로 들어와서 첫 번째 방을 한번 볼까 봐요. 목도로 들어와서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방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것도 유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하셔야 돼요. 5구는 필히 하셔야 되고 구조를 보면 지금 들어와서 방 하나 받고 화장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화장실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죠? 빼놓고 안 하는 거 없죠? 기본이고 근데 신기하네요. 집에 요새 왜 다 그게 없죠? 인터폰이? 여기 다 스크린 있지 않아요? 요즘 집들인데 없네. 아니면 오히려 요즘 집이 없는 게 트렌드인가? 제가 남의 집을 안 가서.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방. 입구에서 출입구 쪽에 결국 방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5구 타입이. 이렇게. 별로 특이사항은 없죠. 여기가 요만큼이 발코니 확장되는 게 서비스 면적이니까 주택은 확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확장을 안 한다고 쳐봐봐요. 그러면 이런 바닥이랑 이거 색깔이랑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확장을 하셔야 돼요. 할 때 한 번에. 그리고 요 복도 팬트리 여기 들어와서 방 하나 받고 방 둘 받고 화장실 받고 이제 팬트리 복도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팬트리 요렇게 요것도 기본이죠. 복도로 다시 나와서 요거는 컬러 부분에서는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네요. 걔는 좀 매끈하게 통일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누가 봐도 팬트리 문짝 같은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유상들 보시고 그래도 할 때 우물천장은 하는 게 낫죠. 우물천장 해서 이렇게 간접 조명 넣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요만큼 다 확장하셔야죠. 확장은 해야 되는 거고 아트월은 선택사항이죠. 그리고 주방. 제가 여기 주방을 보면서 5구 주방을 여기를 보면서 힐스테이트도 이렇게 해줬으면 좀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힐스테이트는 지금 아마 거기가 그 단가에 청량리에 그렇게 이제 선뜻 그 오픈하자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선뜻 이렇게 분양 오픈을 하자니 아마도 사람들이 조금 멈칫할까봐 물론 시세가 그거긴 한데 사람들이 시세를 받아들이는 데는 좀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멈칫할까봐 내장재를 거의 고급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도생에 있는 상판 밀어서 쓸 수 있는 그 아일랜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옵션비가 뭐 200이었나?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요렇게 해줬으면 거기 전체 구조가 더 쓸모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는 여기 센트레비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나 여기나 확장 면적 어느 정도 빼고는 되게 평면이 비슷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요게 훨씬 더 쓸모 있겠죠. 이렇게 딱 밀어붙여서 여기로 동선도 이어지게 해주고 그죠? 여기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메트로볼 도생의 이쪽 측면 벽면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옵션을 안 하고 따로 렌즈를 넣거나 아니면 뭐 커피 머신이라도 놓거나 할 경우 여기 측면에 놓을 수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뭔가 전기 그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트로볼은. 그래서 이 측면에 수납을 따로 또 하기도 조금 애매하겠더라고요. 결국은 아일랜드를 사제를 넣든 아니면 옵션으로 넣든 넣기는 넣어야 될 판이긴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거실에서 다시 봐도 저렇게
조리대까지 충분히 쓰고 수납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가 보시면 상부장이 이쪽에 전면부에 없고 측면에 있고 그리고 이쪽도 이제 상부장 겸 해서 찬장 있어서 요런 면도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해 보이죠. 그 북서울자이에서는 상부장이 애매하게 창도 이 구조도 아니었지만 애매하게 이렇게 덩그러니 그 수입장이라고 해서 붙어 있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쓸모가 없었거든요. 일단 그렇고 발코니 한번 나가보면 이렇게 이게 그리고 타워 워시 타워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타워 있는 거를 또 이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워시 타워가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은근히 사이즈가 있어갖고 설치가 안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되니까 이렇게 넣어두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워시 타워를 안 하고 뭐 하나만 놨다 하면 아 여기는 구조상 어려운가 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실 받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 하나가 남았죠. 안방에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옵션이라고 했던 것 같고 요것도 그 메트로블 오피스텔 도생 타입이구나. 도생 타입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그 메트로블 보고 깔끔하게 구조가 되게 잘 나왔다. 그 도생 1.5룸짜리 작은 것도 괜찮게 나왔다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그냥 아파트 같이 나왔다 이거죠. 1인 가구가 아파트 사는데 방이 굳이 여러 개일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 거실이 넓고 수납이 잘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근데 타일이 전체적으로 되게 앤틱하네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21일 월요일부터 한다 치고 당첨 발표가 3월 3일인데 얘는 통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류 제출 7일에서 11일 계약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면 메트로블 같은 경우에는 도생이 21일 월요일에 똑같이 청약을 해요. 월화 청약을 해서 발표가 3월 2일에 나요. 그러니까 얘는 3월 3일에 나잖아요. 그럼 얘는 2일에 나고 계약을 3일, 4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3일에 나니까 둘 다 넣어놓고 상황을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왜 상황을 지켜보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20% 계약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이 벌써 억대로 들어가니까 그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놓고 간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나는 저기가 누가 봐도 아파트고 시세 차익이 당장 많이 나니까 안전마진이 있으니까 하고 싶죠. 근데 나는 일단 계약금이 없어. 난 가점은 많은데 계약금이 없어. 억대가.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억 이상 뭔가 대출을 통해서 계약금 넣으면 안 되잖아요. 또 기존 대출 있고 지금 신규 대출했을 때 2억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걸 했을 때 내 여건이 이 도생의 계약금 정도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 아파트를 서울에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오늘이 22년 2월 중순이니까 오늘 시점으로 지금 그 센트레빌이 이 가격에 나와서 지금 이게 사람이 막 몰릴 것 같은데 이 가격이면 앞으로 나올 것들이 더 저렴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아스테리온 같은 경우는 분상제 적용이 돼갖고 가격이 또 착하게 나온 건데 북서울 자이나 뭐 해링턴 플레이스 아나 이런 애들은 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보시면 북서울 자이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제 가격이 흉악했잖아요. 흉악했고 위치 대비해서도 너무 좀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률이 약간 나오기는 했는데 가점은 또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50점대 가점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60점대 어떻게 하면 나와요? 몇 세세요? 이게
어차피 이제 추첨제 아니고서는 저가점자들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60점과 50점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암담하니까 추첨제가에 베팅을 하거나 이제 계속 넣어보거나 근데 계속 넣으면서 계속 분양가가 오르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메트로블을 그냥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 무주택일 경우 저는 그러니까 도생이라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번 정권에 그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근데 여기도 보세요. 가점 보세요. 70, 잠깐만. 70점대 가점 너무 놀라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꼭 사구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계약금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거를 넣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의 미래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계속 청약을 넣는 사이 계약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요즘에는 10% 계약금 넣는 것도 없어요. 다 20%잖아요. 뭐 억대가 나오니까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도 억대 계약금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했는데 만약에 20%다 하면은 뭐 2억대 나오는 거고, 송도처럼.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계약금을 얼마까지 치를 수 있는지, 내가 1년이나 2년을 더 기다렸을 때 얼마까지 계약금을 더 모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분양가가 계속 올라버리니까. 여기 보시면 어제 오늘 파주 운정 안단테 있었어요. 공공분양. 얘만 유일하게 계약금이 10%예요. 그리고 지금 우미린이랑 이거는 후분양이고 이거는 금액 미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요거 지회 같은 경우는 20%가 계약금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지금 이 애들이 지금 이번에 분양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쭉 이제 순서대로 할 거거든요. 얘네들이 5구제곱? 5구제곱이 3억대 정도 나오고, 그리고 30평대가 4억대. 지금 현재 시세가 그렇더라고요. 검단 사전 청약도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택 고덕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얘가 10% 계약금이고 얘네는 20%라고 하면은 이제 또 뭐 30평대는 거의 1억 육박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확장하고 하면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는 추첨제로 큰 평수를 갈래.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서 이 지금 분양 면적 여기서 큰 평수 있잖아요. 지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도 내가 파주 운정에 청약을 넣는 마당인데 여기서도 계약금이 또 억대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당첨이 됐을 때에도 그거까지 생각하셔서 어 넣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계약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를 하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약금 적게 들어가는 거 얘가 만약에 당첨되면 엄청 땡큐죠. 넣고 그리고 다른 거로 그 나머지 10% 남은 금액으로 만약에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여기 5천 넣었어. 그러면 나머지 5천으로 서울에 있는 다른 거 뭐 하다못해 청량리 그 메트로 오피스텔이라도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상승률이 차라리 낮지 않을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익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계약금들을 다 20%대로 해버리니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자금 계산을 각자 좀 잘 해보시고 계획적으로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말고도 지금 개봉에 그 또 지회를 하는 게 있어요. 지회 레스테이트.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고 그것도 곧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트로볼 경쟁률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이게 세대수가 적은 거를 다 떠나서 지금 얘가 중복 청약도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세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얘가 이렇다는 거는 도생에서도 아마 청약을 못 넣는 가점대 있잖아요. 아까 당첨 가점 보셨잖아요. 거의 60점대, 70점대, 막 50점 후반.
그거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차라리 메트롭을 도생에 넣어보고 얘가 당첨되면 그때 가서 청약 이거를 계약할지 말지 결정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넣어보는 것도 넣어도 당첨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넣어보는 것도 나한테 언젠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도생 같은 경우도 지금 사전 의향서 한번 또 링크 걸어 둘게요. 그거 보시고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도생이랑 뭐 오피스텔은 기존에 작성하셨던 분들은 이제 결과 나오고 나면은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거 다 연락 따로 아마 드릴 것 같고 도생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청약이니까 그 전까지 또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